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난 꼭 소득 자유를 얻어 항상 철없고 게으른 어른 게르니로 살 테야. 안녕, 반가워, 나 게르니야. 이번 영상은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외역인 소득 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네이버 카페 그리고 카카오톡 단톡방을 개설해 놨어. 주소는 영상 아래 주소를 참조해 줬으면 좋겠고 들어와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했으면 좋겠어. 단 반말로 외역인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이 영상을 보는 형들이라면 코인에 관심이 있거나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코인에 투자를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 형들도 있을 거고, 혹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형들도 있겠지. 자,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고, 자, 오늘 주제 비트코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 자, 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소득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이것저것 정보를 찾아다니지. 그 중에서도 내가 관심이 많은 영어, 중국어 공부에 대한 정보도 있고, 혹은 기술, 나는 앱 개발을 하고 웹 개발을 하고 하니까 개발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또 하나 블록체인, 내가 좋아하는 기술 중에서도 IT 기술을 다 총망라한 기술들을 나는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블록체인 기술이 좀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게 되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지. 자, 그런데 블록체인과 관련된 내용 혹은 코인과 관련된 내용을 접하다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 바로 비트코인이지. 왜냐하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위에 처음으로 코인을 접목한 프로젝트가 비트코인이거든. 즉 비트코인이 최초다. 세계 최초,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코인이 먼저 나온 게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알트코인이라고 하지. 한국말로 잡코인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비하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단 비트코인이랑 다른 코인을 구분하는 알트코인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라는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은 다른 전체 알트코인을 압도할 만큼 어마무시하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비트코인이 코인기의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할 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코인이다라는 걸 미리 말해주고 싶어. 물론 형들도 잘 알고 있겠지. 자, 그런데 비트코인을 얘기하다 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비관론자 혹은 비트코인을 까는 사람들, 이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는 없다고 얘기를 해.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 자, 거기에 대해서 일단 내 생각을 얘기할게. 자,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해봤어?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 5만원권의 내재 가치는 있을까? 나는 없다고 봐. 있긴 있겠지. 이 물질적으로 내 손에 쥐어지는 5만원권짜리 지폐는 종이니까 물질이기 때문에 내 손에 쥐혀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가치가 제로로 떨어진다고 했을 때, 만약에 한국 정부가 무너져 혹은 초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원화 가치가 완전 바닥을 쳐서 이 5만원권 가치가 제로가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만원권은 종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지. 누가 여기다가 글을 써서 메모를 할 수 있겠고, 혹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식탁 위에 묻은 이물질을 닦는 데 쓸 수도 있겠고, 그런 물질로서의, 종이로서의 가치는 있겠지. 하지만 정부가 신뢰해주고 보증해주고 믿고, 야, 5만원은 5만원의 가치가 있으니까 이걸로 우리는 세금을 받을 거니까 5만원의 가치가 있어라고 보증해주는 이 국가가 무너지면 이 5만원권 지폐는 역시 가치가 없다. 내재 가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나는 생각해. 즉 현재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쓰는 엘살바도르다든가 한 가지 무슨 아프리카 국가 중에 또 있어. 아무튼 법정 화폐로 쓰는 국가들에서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있어. 법적으로 정부에서 야,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내도 돼 라고 하는 데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밀어주면 비트코인은 가치가 있는 거고,
원화도 마찬가지야. 정부에서 이 원화를 밀어주면 가치가 있는 건데 당장 내일부터 한국 정부에서 그래. 야, 이제 우리부터 원화 안 쓰고 양화라고 쓸 거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야. 현재는 원화를 쓰는데 화폐 개혁을 통해서 양화라고 바꿨어 다. 그러면 이전까지 우리가 써던 화폐들에는 전체 다 가치가 없는 거야. 다 버려야 돼. 물론 이걸 만약에 바꾸는 화폐 계획이 있으려면 중간에 이거를 바꿔주는 시스템이 있겠지. 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니까 와서 원화를 양화로 바꾸세요라고 하겠지. 자, 이건 예를 든 거야. 즉 화폐의 가치는 어떤 조직이나 혹은 정부에서 큰 조직, 그런 국가 차원의 조직에서 야, 이거는 가치가 있어라고 믿음이랑 신뢰를 주면 화폐에는 가치가 생긴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화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야, 비트코인 앞으로 우리 세금 받을게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생기는 거야. 즉 내재 가치가 있네 없네라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내 생각은 그래. 뭐 형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댓글 달아줘도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단톡방에서 얘기해도 되고 카페에서도 얘기해도 되겠지. 자, 그러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정부라는 조직에서 국가주의 세계의 이 정부라는 조직에서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해줘야만 그러면 가치가 생기는 건데 향후에 가치가 그럼 생길까? 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 왜냐하면 내가 최근에 어떤 유튜브에서도 봤는데 그 안유아 교수인데 그 누나가 한 얘기도 또 동일해. 그 누나가 한 얘기를 나는 인용한 건데 나는 100% 공감이 되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이렇게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했어.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만약에 이 전 세계 정부가 국가가 다 있는데 이 정부 중에 정부가 망하는 데가 있겠지. 역사적으로 그래왔지. 뭐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도 그랬고 지금 뭐 저쪽에 남미의 베네수엘라인가? 거기도 뭐 거의 국가가 마비된 정부가 거의 뭐 신뢰를 잃고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믿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폐가 그 나라 화폐 가치가 떡락을 해서 초인플레이션 사태 막 그 돈다발을 막 지게 지거나 아니면 뭐 리어카에 끌고 가서 가져가야 뭐 계란 하나를 산다던가 그 정도로 화폐 가치가 떡락한 나라가 있거든. 근데 그런 역사는 나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라고 봐. 그리고 현재도 거의 무정부 상태인 국가들이 많아. 자신들의 정부를 못 믿고 신뢰하지 못해서 그 나라 화폐조차 없는 나라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 자, 그럼 현재까지는 그걸 달러가 대체를 해왔어. 달러. 미국의 달러가 이걸 대체해왔는데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코비드 사태를 보면 달러를 얘네가 막 찍어내거든. 내가 봤을 때는 누가 얼마만큼의 달러를 찍어내는지조차 모를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냥 막 찍어내는 것 같아. 계산 없이. 자, 그런 상황에서 무너져가는 정부가 있는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화폐가 무엇이 될까?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선진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지. 근데 혹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정치적으로 조금 안정이 돼 있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정부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기 때문에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봐. 물론 경제 위기가 항상 다 불어닥치고 그러면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확률상 어렵겠지만 다만 후진국들 혹은 뭐 아프리카에 사는 그런 진짜 뭐 엄청 가난한 사람들 그 나라들은 국가를 못 믿는다고. 거의 무정부 상태에서는 자신들의 화폐 또한 못 믿는다고. 그러면 그 정부들은 계속 생겨났다 없어졌다 막 그럴 건데 새로운 정부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새로운 정부가 생겼다 없어졌다 막 이럴 건데 그 사람들을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자, 혹시 이런 형들이 있어. 나는 디지털 세계랑 좀 친숙하지 않아서 비트코인 진짜 솔직히 거부감이 느껴. 내 손에 1비트코인을 내 손에 지폐나 혹은 동전으로 만질 수 없는데 그냥 컴퓨터 숫자로만 1BTC, 게르니는 뭐 10BTC를 갖고 있어 라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내 손에 안 만져지기 때문에 이거 솔직히 가치가 없는 것 같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거를 혹시 다른 방법으로 좀 설명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비트코인이라는
비트코인이라는 은행을 전 세계적으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설을 했어. 자, 이 은행은 지점이 노드야, 노드. 그냥 들어봐. 일단 어려울 수도 있는데 들어봐. 은행 지점을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총 발행량은 2100만 개야. 그리고 1년에 얼마큼씩 체결 할 수 있어. 10분에 얼마큼씩 결제가 돼. 이런 걸 다 설정을 해놨어. 다 세팅을 해놓고 이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묶은 다음에 전 세계에 배포를 했어. 자,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똑같은 거야. 이 비트코인 은행이라는 곳에서 2100만 개를 발행하는데 실물 비트코인 지폐가 발행된다고 봐도 무방해. 그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가 쓰고 싶으면 이걸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화폐 용도로서 사용하면 되는 거야.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 현재는. 자, 이런 이미지가 그려져야지 이해가 된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지금 쓰는 현재 화폐를, 내 손에 쥐어지는 이 화폐를 다 비트코인이 대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어떤 정부든 정부가 신뢰를 못 주고 믿음을 못 주면 사람들은 자신이 믿을 만한 뭔가에 다시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런 대체 요소 중에 하나가 나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 원래는 달러였지. 계속 얘기하지만 달러였는데, 달러도 혹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지, 나는 못 믿겠다. 중앙정부도 못 믿겠고 은행도 못 믿겠다. 그래서 발생된 게 비트코인이지. 자, 즉 현재 비트코인 가치가 지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지. 근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어떤 정부도 비트코인의 가치를 흔들 수 없어. 비트코인의 가치를 흔들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쓰면 비트코인 가치는 엄청 올라갈 수 있겠지. 혹은 이 법정화폐로 쓴다고 얘기했던 비트코인을 다시 우리 비트코인 법정화폐로 안 써? 라고 하면 또 떡락을 하겠지. 근데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국가나 정부가 과연 이 세계에 있을까? 없지, 당연히. 왜냐하면 국가는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비트코인 가격을 오르락내리락 만들 이유가 없지, 그들에게도. 그래서 지금 저점인데 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결국은 우상향, 10년, 100년, 100년까지는 너무 멀다. 내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겠네. 아무튼 10년, 20년 더 내다보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결국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어떤 정부도, 어떤 조직도, 어떤 단체도 이 가치를 조정할 수 없다고 보고, 또 하나 무정부 상태의 조직들이나 이런 단체들이 비트코인에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갖고 이거를 법정화폐로 쓰자라고 결정만 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게르나 비트코인이 지금 투자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마라고 얘기하고 싶어. 자, 그러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는 계속 얘기하지만 코인이랑 주식은 투기 혹은 도박에 가까운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거기에 올인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승부를 걸려고 하는 거는 나는 완전 적극적으로 비추천한다. 추천하지 않는다. 비추천한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럼 내가 이 영상을 왜 만들었냐?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코인에 관련된 정보를 얻다 보니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이 정도의 가치가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우상향 그래프를 가질, 예를 들면 디지털 골드라고 하지. 전 세계의 매장량이 제한되어 있는 금과 같이 디지털화된 금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었고, 나 또한 소량으로는 코인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감당이 되는 상태.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10억이 있어. 그러면 한 1억 정도 투자해서 코인으로 비트코인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겠지. 그건 괜찮아. 근데 야, 내가 이번 생에는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승부를 걸어서 인생을 바꿔보자. 그래서 내 전재산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다 코인에 넣거나, 혹은 내 전재산이 1000만 원인데 대출을 더 끌어들여서 코인에 투자를 해서
승부를 보거나 이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소량 혹은 극소량 혹은 뭐 일정 부분 코인에 투자를 해 볼 수도 있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 비트코인이 현재 고점 대비해서 완전히 떨어졌지. 이렇게 많이. 처음에 뭐 고점이 7,200만 원인데 지금 뭐 한 2,2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디지털로 돼 있어서 그렇지, 이걸 생각을 좀 바꿔서 우리가 현 세상에서 돌고 있는 물질, 내 손에 잡히는 원화와 같이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동일한 화폐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다만 이 화폐가 가치가 있는 것은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비트코인은 내 거야 라고 독점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요는 내가 봤을 때는 내 정보로는 무정부 상태 혹은 정부의 믿음이 바닥이 난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사용할 확률이 있다. 그리고 그 확률도 좀 높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달러에 대한 믿음이 많이 깨졌고 달러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대체제로 비트코인이 그 위치를 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 물론 달러가 기축통화이고 거래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비트코인 수량만으로는 대체가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들에서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는 케이스가 늘어감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치는 점점 우상향,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몇 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 자, 오늘은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 형들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줬으면 좋겠고, 혹은 네이버 카페나 단톡방 반말 채널에 들어와서 반말로 댓글을 달아줬으면 좋겠어. 외계인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댓글은 반말로. 외계인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수고.